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 선구자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체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의 철학은 과연 사회를 위한 완벽한 처방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인간의 손에서 타락한다. 와, 이 한 문장이 루소 철학의 핵심을 그냥 꿰뚫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은 선하고 사회는 악하다. 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 어떻게 교육과 정치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루소는 이 사회라는 병을 대체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그는 마치 의사처럼 당시 문명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소한테 문명사회라는 건요, 뭐 발전의 상징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람들을 끊임없는 경쟁과 허영심 속으로 밀어넣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 같은 거였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나 보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이에 우리는 본래의 순수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소가 진단한 사회라는 질병의 핵심 증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병든 사회에서 개인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루소는 그 첫 번째 처방전으로 교육을 꺼내듭니다. 정말 사회가 병이라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루소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혁명적인 교육법을 제시합니다. 루소가 말한 자연교육은요, 아이 머릿속의 지식을 억지로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여기서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호기심이라는 그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게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뭐랄까 그런 보호자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의 전통교육이 아이를 정해진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오른쪽의 자연교육은 아이라는 씨앗이 스스로 햇빛을 향해 자라나도록 그냥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정말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180도 뒤집어버린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결국 이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러면서도 사회 속에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바로 자연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자연인을 잘 길러냈다고 칩시다. 근데 이들이 모여 사는 사회 자체가 썩어 있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루소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한 아주 거대한 처방전을 꺼내듭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루소는 그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이죠. 바로 사회 기약과 일반 의지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자, 일반 의지.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이기적인 욕심들을 싹 걷어내고 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 루소는 바로 이 순수한 공동의 의지가 국가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개념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맨 위에 특수의지는 말 그대로 나한테만 좋은 것,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고요. 이걸 단순히 다 더한 게 가운데 있는 전체 의지입니다. 하지만 루소가 말한 진짜 주권은 맨 아래 일반 의지에 있어요. 각자의 이기심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쇄되고 그 후에 남은 순수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바로 저거죠. 결국 루소의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진짜 주인은 왕이나 정부가 아니라 공동의 선을 행한 우리 모두의 의지, 즉 일반 의지라는 겁니다. 와,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목숨 내놓고 할 만한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위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도 고결해 보이는 이상 속에는 아주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나 옳다는 의지, 완벽하게 들리죠? 근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모두를 위한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누가, 무슨 자격으로 결정하냐는 거죠. 이 질문 속에 루소 사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자유와 평등, 박애를 외쳤던 그 위대한 혁명은 곧 피비린내 나는 공포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혁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가 바로 이 일반 의지를 들고 나옵니다.
자기가 바로 그 일반 의지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신에게 반대하는 건 곧 인민 전체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인민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끔찍한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약 4만 명. 일반 의지라는 그 고결한 이름 아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철학이 가장 끔찍한 폭력의 변명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무서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바로 루소 철학이 가진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개인을 억압해서 해방시키려던 이론이 오히려 우리가 정한 자유를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개인을 짓밟으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루소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도 영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 즉 공동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 이 둘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선한 의지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은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